중간에 한 6년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열이 탁 터지고 무게도 확대할 거예요. 대상으로 농장을 떼겠을 때 직거래와 직구유무 전년 대비 500에서 전년 대비 500만 원이 2천만 원. 아, 이거 목소리가 엄청나게 1,100주고 2천만 원. 모범생이에요. 네, 한번 맞았어요. 너무 잘하는 너무 잘하는 2천만 원 이게 되게 애매한 거예요. 직거래와 통신 판매로 전년 대비라는 전년에 그 작년에 직거래 작년에 매출액이 1,500만 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2025년에는 이 내에서 기억을 하는 거야. 3,500만 원이래요. 3,500만 원을 달성이랑 2,000만 원 추가로 애초에 안 비우는 뜻이에요? 아니면 500만 원만 더 기억을 못하잖아. 끊임없이 있어요. 끊임없이. 진짜. 그러니까 내가 6년 동안 끊임없이 딱 진짜 아니 아니라 이거는 뭐냐 비율이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안 해본다라는 걸 내가 전산유지가 받는 데고 좋아서 그러면 올해는 네, 부담하고 가요. 2천만 원. 그리고 너 친구가 2천만 원. 얼마나 힘들지? 아, 내가 작년에 비해서 500만 원 정도 올려고 그러니까 500만 원 올리는 걸 다 해. 알잖아. 기억을 하잖아. 기존에 개통출하는 걸 이쪽으로 옮길 거였구나. 아니, 끊임없이 싸우는 거래. 일로 옮겨야지. 최근에 대표님이 유통기밀 줄어드는 그런데 기대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또 하나씩 맞는 맞는데 우리가 이 농장을 기존에 대통으로 갔던 농장으로 이쪽으로 넘어오면 가격이 아무리 직관해도 낮잖아요. 그럼 나에게 얼마나 더 어떤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담배는 기호식품이야. 기호식품이라는 것은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말고 여기서 500과 여기서 500 이런 생각하면서 그래서 담배도 필요해 어느 정도 있는데요. 가져는 그건 그런데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계속 입고 먹는다. 복잡하긴 하지만 내가 500을 옮겨 안 하면 단소리하는 게 500이 아니라 얘가 되게 싫어해. 그렇지. 쉽게 말하면 여기서는 똑같은 업체를 하니까 400밖에 못 받는데 그 400만 원을 일로 가서 500만 원. 우리 무게라. 근데 치우색 때 뭐냐면 내가 담배 살 때가 그 계산 잘 하셔야 돼요. 보세요. 더하기 빼기니까. 그러니까 계산해가지고도 얼마 차이가 안 터져. 그걸 더 센 말 하면 돼요. 내가 500을 정도에게 시간당 수익을 올리면 되잖아요. 옛날에 이제 병원에 갔던 500이 500일로 옮겼단 말이야. 그게 몸이었다. 500일이 한 날. 그렇지. 근데 그게 있어야 일하는데 맛이 나요. 내가 한 모습에서 잘 보세요. 가정이 이렇게 머릿속 왜 그게 있냐면 주문이 하나 들어올 때보다 개통으로 보내는 것보다 내가 5천원 맛이 희생했다 이런 느낌이 들면 어디 몸이 신이 나는 거예요. 10박스 주문 받았으면 그냥 팔 때보다 10만 원씩 내가 더 버는 사람은 자꾸만 저 느낌이 일을 끝나지 않고 솔직히 말하면 직거래는 귀찮아요. 개통주랑 편하다고 그냥 귀찮은 거라면서 안 질리려면 끝나게 하기 위해서 야 머릿속 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감 갖고서 하는 게 강소놈이 알겠습니까? 자, 마무리 좀 할게요. 지금 아랫부분 하시고요. 아랫부분 다 채우신 분은 끝나신 게 아니라 다음 장 넘겨서 비품 고약 중에 한 개 더 오늘 하실 겁니다. 오늘 2개 무조건 작성하셔야 되니까 아래 거 말씀드릴게요. 자, 화면. 예.
화면 띄우면 다 찍어도 상관없어요. 이거 교환에 있어요. 그리고 네, 자 우선순위를 정했죠. 그럼 내가 이제 계획을 할 때 희망사항이에요. 요런 뭐뭐를 통한 뭐뭐 사업을 요런 순서에 의해서 언제까지 달성했을 때 나한테 얻어지는 혜택을 쓰시면 돼요. 기대 성과는. 근데 성과는요 수치적으로도 상관없고요 문장으로도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고객 확대라고 해요. 고객 확대. 그러면은 나의 뭐뭐뭐 블루베리를 블로그 활성화 및 SNS를 통한 전년 대비 고객을 50% 확장하는 사업을 하겠다라고 가정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블로그 배우기, 실행 계정 만들기, 실행하기, 친구 맺기 이런 순서가 정해집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통해서 내가 1년을 마무리 졌어요. 나한테 어떤 성과가 오겠냐 이거죠. 어떤 성과가 오겠습니까? 고객이 확대가 되면은 저한테 어떤 이득이 생겨요? 돈, 그래요. 조수입이 오를 수가 있고요. 근데 우리가 너무 부자 됩니다. 매출 오른다는 거는 너무 큰 목록이니까 좀 좁히자고요. 고객을 50% 확대함에 있어서 내 블루베리가 더 많이 홍보가 될 것이고 또한 그를 통해서 구매가 많이 일어날 것이고 또 아까 말한 대로 구매가 많이 나면 내가 조수입이 늘어날 것이고 이런 나의 기대 성과를 적어보시는 거예요. 이거를 문장으로 풀어도 되고요. 숫자로 풀어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고객을 확보를 통해서 원래 내가 500명의 고객이 있었는데 블로그를 했더니 내 고객이 700명이 됐어요. 200명이 는 거 아닙니까? 맞죠? 약 몇 %가 늘은 거예요? 약 한 35%가 는 거 아닙니까? 뭐라고 적으시면 돼요? 전년 대비 35%의 고객 확대를 통한 인지도 상승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얻는 성과 적으시면 됩니다. 이게 기대 성과고요. 아래 건 간단해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올해 내가 쓸 돈 얼마를 지불하겠다. 쓸 돈은 예상 쓸 돈을 적으시면 돼요. 쓸 돈. 계획대로 됐을 텐데 근거 제시라는 건 뭐냐면요. 터무니없이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품질 향상을 위해서 유기농으로 가보겠다. 유기농으로 예를 들어서 유기농 내가 농사를 져보겠다. 그러면 유기농을 하면서 내가 습득도 해야 되고 유기농 농법을 배우셔야 되고 유기농 농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재가 있단 말이죠. 가로 안에 그런 근거를 쓰시면 돼요. 유기농 재배를 통한 유기농 재배를 하기 위한 습득 아니면 자재비 구입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이 사업을 1년 동안 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의 돈 들어가냐 돈 쓴 지출 비용이 얼마냐 라고 한번 써보는 게 시첫 예산입니다. 그 밑에는요 도움받을 곳 어디겠어요? 농기센터 그렇죠. 선도농가 우리 장선환 선생님 아니면 우리 같은 김석 컨설턴트 유희성 강사님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도움받을 곳을 한번 적어보시는 겁니다. 선도농가도 도움받을 곳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경영계획 완료일은 뭐냐면요 이 총 사업을 11월 며칠까지 완료하겠다. 12월 며칠까지 완료하겠다. 올해 안에 출발을 끝내는 일자를 적으시면 됩니다. 완료일. 그러니까 이런 날짜를 적는 이유는 뭐죠? 말 그대로 압박감이에요. 데드라인을 정하고 일을 하자. 언제까지 뭘 하겠다라는 걸 구체화시키는 겁니다. 완료일. 그 다음에 센터 점검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때가 수업교육 때 만나면 제가 사인해줄 수가 있고 모르면 찾아가면 선생님이 품질 향상인데 뭐뭐 좀 한번 바꿔보세요. 뭐뭐가 부족하다는 걸 의견을 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작성하실 건 아니죠.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네. 다시 이걸 한번 싹 작성을 한번 해보시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강소농 교육의 목적은 주먹구구식으로 하던 걸 기업의 경영처럼 보자라는 거예요. 얼마가 남았는지. 어떤 경우에 이런 분이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것보다 실제로 그 농토를요 도지를 주고 경비 다니는 게 나은 사람도 있어요. 저희 고모가 경영계획 제가 이걸 짭을 했더니 그 공무원의 천안에서 과수원인데요. 1년에 도지를 주면 500을 준대요. 농사를 크게 짓는 농사꾼이라서 1년 과수원 빌려 쓰는 비는 500만 원 현금으로 딱 주고 간대요. 임대료로. 그리고 고모부가 1박 2일 그 경비 나가면 하루 나가고 하루 쉬면 한 달에 한 120-130만 원 준대요. 1년에 1,100만 원이면 합치면 1,8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벌이가. 근데 두 분이 죽어라! 과수원에 매달려서 1년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300만 원 내주고 있어요. 아 진짜라니까요. 농사가 그런 경우가 있다니까. 그러면 그렇게 짱구 짓을 할 게 아니라 농사 잘 지어서 잘 팔아먹을 자신 있는 친구들한테 과수원을 빌려줘 버리고 그러면 고모부만 고생하는데 고모는 쉬어도 돼. 그러다가
봉지 씌우다가 자빠져가지고 허리 기부스하고 병원비만 더 들어갔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런 계산이나 수치가 나와야 이 사업을 과수를 더 늘릴지 줄일지 옮길지를 결정을 하는데 그런 데이터가 없으니까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지금은 숫자 쓰니까 머리가 딩딩 아파. 자, 작년에 개통주라로 팔던 걸 직거래로 500만 원 옮겨오면 얼마나 수익이 더 났을까? 그러면 머리가 앞에 분이 본인 보러 시키는데 본인 들으면서 머리가 아프대. 경계선 하려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그 수치 계산이 없으면 계획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역대 대통령들이 왜 개나발 같은 공약을 하고 또 도망갔냐면 747 전북이 띄우겠다고 허황된 얘기죠. 근거 자료 하나 없이 얘기한 거예요. 이해됩니까? 복지해준다 그러면 하나도 근거 자료도 없이 그냥 복지해주겠대. 미친 것들이. 나라도 그 모양인데 우리까지 그래야 되겠냐고. 알겠습니까? 우리 살림은 우리가 알토랑 같이 숫자 계획이 있지 않은 말짱꽝인 거예요. 얼마 팔아 얼마 남았는지 그거에서 남은 돈 갖고 내년에 과수를 몇 주 더 심을지 빚을 내가지고 농토를 넓히는 게 좋을지 그래야 경영 계획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도 안 해봤어. 그래서 지금부터 연습하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걸 연습을 이렇게 하다가 보면요. 나중에 자식이 만약에 여러분의 가업을 물러받을 때는 인수인계가 가능해요. 자식이 와서 물어볼 거 아니야. 회사 아버지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얼마가 남아요? 모르겠다. 한 번도 계산 안 해보셨어요? 그냥 사는 대로 살아왔다. 얼마나 답답해.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아시겠죠? 아주 베스트로 안 나와도 돼요. 쓰고 시작하는 게 의미가 있으니 일단 써요. 네, 시작. 다 쓰신 분은 한 장 넘기셔서 다른 비품 구갈 중에 그 중에 하나 골라서 또 써보세요. 쓴 거 틀린 거 같으면 한 장 걸리고 딴 거 연습해 봅시다. 예, 써보세요. 쓰는 테마 잡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 뭐 잡고 있어? 아버님부터 책을 훔쳤어. 자, 책을 덮으셨어. 자, 고개 헛대서 다음 다음은 풍기라서 한번 써보시고 국가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만 금이요. 겁니다. 네. 이거는 블로그 전혀 없고 역량개발. 블로그 안 해. 확보해서 오케이. 그리고 진짜 해. 논에서 작업할 때 비품 고가역 중에 다른 거 한번 또 써보세요. 다른 걸로 같은 걸로 하지 마시고. 저기 뭐야 벽시 갖고 싹 튀어가지고 뭐 만들 때부터 시작하자. 이거 내가 묘서와 약속을 한 거다. 이거 시켜야 돼. 사왔다고 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여간 뭐 우리 뭐예요? 이항기 있어서 보심을 때 보낼 때도 다 이제 찍고 나머지 포장지를 만들어. 오케이. 집에 가서 좀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늘 창작이 어색하면 좋을까? 달려왔다. 이게 좀 좋아. 할 일 많아. 할 일 많아. 고객을 확대하는 거네. 근데 이 고객 확대로 하나 끝나면 이 사업이라는 특질도 있는데 이 하나의 아이템이 역량 강화도 해야 돼. 그렇지. 역량 강화. 역량 강화. 뭐냐면 블로그나 온라인 SNS를 자유자재로 써요. 그렇죠. 요거를 보니까 요거 하나 갖고 안 돼. 역량 강화 하나 더 써. 그거 지금 6년 SNS 역량 강화 하나 더 써. 4년도 못 왜 들어. 그래 이게 맞물려 간다. 자, 또 비용 결과 좋았어요. 비용 뭐를 결과가 있어요? 왜요? 가수원에서 농약 사이트를 해서 이 방법을 통해서 수치적인 걸 작년에 농약비가 얼마나 들었어요? 정모고 싶던 뭐 하는 거. 8천만 원 달려면 한두 달은 잡는 거예요. 지금 자, 달려면 비용을 줄이려면 수입이 안 돼요. 비용을 줄이려면 비용을 써야지. 저 정모를 아니야. 얼마야? 한 1,000 정도. 이게 시세로 200만 원 줄여도 돼. 오케이. 아주 구체적인 이거 목표 금액은 8천만 원이 아니라 농약 사업이 뭐냐? 농약사 회사 이름이 있죠. 200만 원 물론 내 우리아들이 좋았던 소리도 아니야. 구체적으로. 이제 200만 절감하는 거. 200만 원 절감하는 거 이거 안 되거든요. 오케이. 딱 하나 놓은 게 미생물을 준비하려면 아마 영양도 잡아내야 될 것 같아요. 미생물 작업에 대해서 공부해야 될 게 있잖아요. 여기서 영양 강화에 미생물 영양 강화에 미생물 농법 미생물 농법 문제를 하나 더 내요. 그래야 미생물과 같이 가야 농약을 드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오케이. 그거에 대한 영양 강화를 따라가기 위해서 좀 더 좋아. 그럼 두 가지만. 그러니까 농약 비료 절감, 미생물 강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써요. 여기는 안 맞아요. 여기 이제 생각날 때 써. 생각이 나야 돼. 이제 일하는 게 생각날 거야. 그런데 맞아. 오케이. 오케이. 현명하잖아요. 네 마음이 싫어할 거야. 잘하셔놓고 왜안 한다고? 근데 왜? 아니 맞아요. 뭐냐면 나는
땡땡 농장의 고객 관리만이 고객 관리는 없어요. 고객 증대 고객 증대 에덴 농장에 들리는 거예요? 신고를 사람이 영동호 프로자지의 에덴 농장에 이번에 한동안 치료를 통해 작년 대비 25% 수당 방법 말도 안 되는 고객을 증대하는 이걸 수업이 아니라 수업이 해야 되는 방법은 뭐냐? 블로그하고 스마트폰이 수업이 아니라 블로그하고 SNS 저거 보세요. 이거 무슨 SNS를 통해서 저거 보세요. 이 방법을 통해서 내가 한개는 너무 받아먹었어. 한번 금연에 가는 거 영양제를 드니까 걷어먹었어요. 그럼 10%라고 전체 매출액이 얼마예요? 10%. 자, 이렇게 전년 달을 전년 대를 말씀을 하셔야 내가 답변을 이게 이제 매출액이 그럼요. 근데 왜 이런 기억 하시는 상관없죠. 근데 작년에 얼마인지 알아요. 그러면 안 풀려가니까 그러면 2,020원 작년 거잖아 내가 어머님이 이런 통해서 몇 퍼센트를 책임지겠어요? 없죠. 20%는 되죠.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큰 가격이라고 없으로 30%라고 얻어요. 580만 원. 그렇죠. 부터 신청하기. 그러니까 내가 하고 다는 일을 그냥 우선 그냥 나열하시면 요걸 더 내주는 게 아니라 그걸 어디에 구약을 하시고 일사부에 컴퓨터를 해서 신청하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하시면서 도대체 뭐 하죠? 배우고 가야죠. 블로그 SNS 뭐 하죠? 인터넷 수업을 받기. 더 먼저는 인터넷 수업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는 거예요. 정보가 아니에요. 배우사들 공부해서 뭐 하시죠? 그렇죠. 활용해야죠. 이게 언제 블로그 SNS에 하시는 거예요? 내 블로그 SNS에 사진을 올리기. 올리기. 저렇게 사진 올려보고 이거는 제가 올리기. 사진 올려서 뭐 할까 이제? 왜 드리는 연구가 전화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걸 이렇게 짝대기를 일사부에 내가 언제까지 온 거니까 3월, 4월 그런 사업을 3월부터 뭐 20일까지 하겠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막가자는 신청이 날짜 그렇지. 그다음에 이거는 5월 며칠까지 하자. 9월까지도 5월 20일까지 20일까지 정해보시는 게 없고 5월 10일까지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를 계획 수립에 따른 공부 달성. 계획 수립에 따른 공부 달성이 시설력을 모르신다는 거죠. 계획 수립에 따른 공부 달성. 직접 작성해서 사업계획을 제출하세요라고 계획에 따른 하루로 시간을 지키시면 하루로 이런 거 쓰는 제가 1년에 이거를 계획서에 한 번을 이렇게 성취감이 있다는 거 여기 비용을
비용 절감 누가 있냐면 아까 비용 절감 누구셨죠? 비용 절감 농약 비용 절감 여기 같이 비용 절감 하시겠어요? 들고 오세요. 들고 와서 그러니까 쓴거가 축가서 비용 절감을 가르쳐 드려가지고 본인 쓴거 내가 가르쳐 드린 거는 빨리 비용 절감. 아니 아까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비용을 절감하게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 가르쳐 드렸잖아요. 숫자 숫자. 자, 자, 제가 잠깐만 선생님들 잠깐만요. 화면 보세요. 잠시만요. 자, 우리 이렇게 해보시자고요. 어떻게 할 거냐면요. 나 지금 비용 절감 아이템 잡으신 분. 나 비용 절감.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비용 절감 아이템 잡으신 분 한 분 걸 한번 들어볼게요. 한번 어디 계세요? 이거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자, 비용 절감 한 걸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뭐라고 쓰냐면 비용 절감 경영 계획서 해서 쭉 기타 사항 쓰는데 대상. 자, 여기 집중. 선생님 잠깐 앉아 계세요. 일단 쉬는 시간에. 네. 블루베리 방법과 수단은 무농약 재배를 하여 50% 이상 직거래를 통하여 그러는데 이건 비용 절감이 아닌 거예요. 무농약 재배까지 하면 비용이 좀 떨어지겠죠. 근데 실제로 무농약 하면 비용이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무농약 그러니까 친환경 약재를 쓰면 코스트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하여간 그런데 뒤에다가 직거래를 통하여는 무농약 재배 좀 내용이 커졌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끊고 자 읽어볼게요. 다시. 자, 대상은 마이크 스피커 울린다. 자, 대상은 블루베리예요. 근데 약재의 값을 줄이시겠대요. 오케이? 그러니까 무농약은 50% 가서 직거래는 빼버리셔야 돼. 직거래는 뒤에다가 이렇게 만들거 갖고 고객 확대. 그렇지, 고객 확대로 바로 잘하셨네. 여러분이 계획 하나 세우면 맞물려가는 계획이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자, 내가 역량 강화라는 걸 했어요. SNS 역량 강화를 했어요. 근데 뭐가 맞물려가요? 고객 확대가 맞물려간다고. 반대로 내가 고객 확대라는 목표를 세워서 뭘 하게 되면 역량 강화가 맞물려간다. 그래서 사실 한 테마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세 테마가 쭉 연결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네. 경영이란 게 뭐 팔자로 머리자루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연결되는 건데, 자, 수치적인 목표 2014년 대비 20%의 수익을 올리는 거. 이게 이제 앞뒤가 안 맞아지는 거예요. 분명히 비용 얘기를 했는데 목표는 수익을 올리겠대. 이해되시? 그럼 여기 어떻게 써야 돼요? 2014년도 약재값을 써야 되는 거예요. 어? 여기에 수치적 목표에 2014년 농약 비용을 쓰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가계부를 안 쓴 사람들은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얼마를 갖다 썼는지. 하지만 대략적으로 감은 있죠. 어느 정도는 그 감을 일단 써봅시다. 그러면 2015년에는 내가 농약값을 1000만 원을 썼다. 예를 들면 그럼 2015년에는 농약값을 내가 800만 원. 여기는 50%니까 500만 원 안에서 써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올 1년은 내 농약값에 주목해서 계속 써보는 거예요. 어떻게든 농약을 들쓰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보고 방법을 찾아보면서 농약 쪽으로 깊게 파고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의 데이터가 나오면 내년도 이맘때는 여러분 실력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네. 자, 그래서 여기다 연도 그냥 막연하게 작년 대비 몇 프로 이건 말도 안 되는 계획인 거예요. 대략 작년에 금액을 써야 되고 올해의 목표를 써야 되고 그리고 계속 이제부터 농약 살 때마다 장부에 적어놓고 가면서 얼마 썼는지 체크한다. 자, 그 다음에 쭉 실천 계획을 쓰신 거죠. 자, 오케이. 또 한 분 비용 손 들어보세요. 비용 내가 내 거 하겠다. 하신 거 비용 중에 한번 멀리 있으니까 우리 총무님 줘보세요. 총무 아니?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쓴다면 총무 아니? 자, 비용 절감을 하시겠대요. 대상이 주 영농 초콜릿이야. 수단과 방법이 비용을 절감하는데 온라인, 오프라인을 판매를 통해서 비용을 절감했대. 맞아요. 그렇게 하면 물류비가 줄어들 수도 있고 우리가 업체들에게 좀 유통 마진을 줄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2013년 매출이 7천만 원인데
20%를 향상한 8,400만 원. 그러면 품질, 가치, 영양, 오케이. 그래서 구체적인 생산기획이나 인건비를 절감하겠다. 여기 여기는 어디 회사 다녔나 봐. 회사원이에요. 아 그러게. 아 그렇구나. 빼야 되는 게 아니라 빼야 되는 게 아니라 공부하다. 공부받겠다는 얘기. 그러니까 여러 평범한 여러분들을 이렇게 회사원처럼 만드는 게 이번 교육의 목표예요. 잘했어. 자 여기. 그러니까 쉬는 시간마다 가서 어떻게 쉬는 시간마다 담배 피러 다니지 말고 빨리 들어가지고 하시다가 잘하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다 있잖아. 근데 별거 아니에요. 막상 써보면 이제 요 수치 갖고 계속 머릿속에 넣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 품질. 나 품질 갖고 해봤다. 품질 목표로 해봤다. 테마 하나 또 읽어. 품질? 오케이. 자, 그럼 품질 줘보세요.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잘 보세요. 이거 품질. 처음에는요. 잘한 사람과 베끼는 게 장땡이에요. 베끼다 보면 공부돼야. 우리가 언제부터 테레비 만들어서 일본 놓고 베껴다 만들면서 지금 더 잘 만들잖아. 일단 베껴요. 정한 데면 베껴라. 자, 한번 볼게요. 내가 포도 생산을 하겠대요. 수단과 방법은 포도의 품질을 향상시키게 돼요. 그런데 포도의 품질을 향상시켜서 직거래를 30% 판매를 통하겠대요. 그러면 이건 품질 향상이 아니라 고객 확대. 여기에 테마를 뭘 잘못하셨냐면 품질 향상에서 또 곁다리를 쳐버리니까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에서 곁다리가 나가면 내 머리가 복잡해져요. 원래 일 잘하는 사람은 머리가 간단해. 저거 일 잘하는 사람 머리가 간단하다. 일 못하는 사람들이 머리가 복잡해서 뭘 쓰려면 복잡해서 못 써. 내 머리에서 뭘 꺼내다 쓸지 모르겠어.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복잡한 실타래를 풀어내는 사람이에요. 여기 뭐가 잘못되냐면 품질 향상이고 두 번째는 직거래 30% 매출이죠. 요거는 고객 확대로 가면 돼요. 분류해내야 돼. 그러니까 품질 향상을 해요. 뭘 갖고 하겠냐? 근데 품질 향상에서 여기 빠진 게 있어요. 품질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뭐 당도도 있을 수 있고요. 뭐 크기도 있을 수 있고요. 기준이 많다고요. 자, 품질 향상에서 저는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거 괜찮아요. 내가 포도를 하겠다. 그럼 품질 향상이라는 게 이렇게 놓고 2014, 2015 해놓고 특, 상, 중, 하 이렇게 대략적으로 기준을 잡아놓고요. 작년 우리 포도 농장에서 나온 특급이 전체 비율 중에 뭐 40%, 20%, 10%, 30% 뭐 이렇게 됐다. 맞나? 대충 60%, 대충 이렇게 됐어요. 사실은 여기다가 밑에 왜 한 칸을 떴잖아요. 여기다가 요 표를 여기다가 금액까지 써놓으면 좋아. 요 특등으로 나간 금액 얼마, 요거 얼마, 요거 얼마, 요거 얼마. 근데 이게 있을 턱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집에다 만들어놓고 5년 전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하면 돼요. 대략적으로 써보세요. 그래도 감은 있다고. 또 오래 농사 지셨기 때문에 대략적인 수치는 있어요. 자, 그렇다면 자, 올해 목표 특 45%, 상 25%, 중 5%, 하 25% 이렇게 간다 이거지. 그러면 대략적으로 금액이 또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토탈로 봤을 때 이걸 다 합쳐보는 금액과 이걸 다 합쳐본 금액이면 얼마 차이가 나겠죠. 아, 내가 이 계획대로 하면 대략 전체 매출, 조수익이 한 1,000만 원 정도는 늘겠구나. 이렇게 감이 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신나잖아요. 요대로만 되면 1,000이 더 벌리네. 그 옆에다 뭐 쓰는지 아세요? 1,000 더 벌면 뭐 살 건지 살고 싶은 거 쓰는 거예요. 살고 싶은 거. 에? 왜 사람이 그렇잖아요. 목표가 생겨야 재밌잖아. 돈이 더 벌리면 차를 좀 바꾸겠다든지, 우리 섹시 핸드백 하나 사주겠다든지, 우리 손주 좋아하는 뭐 장난감 뭐 이런 거 쓰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거기다 덕지 붙이는 거예요. 포스트잇 갖고, 공간 없으면 포스트잇 갖고 1,000만 원 더 생긴 거 갖고 뭐 하지? 그러면서 측정해 가는 거죠. 이렇게 품질 향상에서 이렇게 표 하나가 들어가면 참 좋겠어요. 오케이? 어렵지 않잖아요. 막상 해보면 된다니까. 대신 꾸준해야 돼요. 내가 기록 잘 해놔야 돼요. 계속 노트에. 그래야
올해 연말쯤 되면 어느 정도 내 목표에 달성되는지 알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 계획이 쉬워져요. 내년부터 계획 세우기 무엇도 목표가 되는 거예요. 자, 품질 향상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고객 증대로 삼으신 거 줘보세요. 아이고 혼나기 혼나 다 못하는데. 예. 자, 고객 증대 볼게요. 뭐라고 쓰셨냐면 영동군 양산면 술마을 농원에서 와인 생산과 캠핑장을 이용하여 고객을 확대하시죠. 어떤 방법으로 고객을 확대할 거냐면 방법과 수단이 뭐냐면 캠핑 고객과 농촌 체험을 활성화하여 맞죠? 캠핑 고객을 늘리고 고객과 농촌 체험 활성화하여 농산물 직거래를 100% 및 교육농장을 운영하고 활성화하겠다. 수치적인 목표 2015년은 7,000명 방문 고객을 확보하여 7천만 원의 수입을 예상한다. 그럼 혹시 작년도에는 몇 명 정도? 4,000명 정도. 작년 4,000명 정도. 작년보다 거의 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도 수치가 빠진 거예요. 수치적인 목표에 전년도 수치가 빠진 거죠. 내가 얼마나 더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여기 수치 중에 하나는 또 제가 만약에 본다면 어떤 걸 지금 지도해 주고 싶냐면 우리가 이제 노트 쓸 때 이런 걸 지도해 줘야 되는데 이 7,000명 작년도에 자 이거 똑같은 표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또 표 하나를 그려볼게요. 2014, 2015, 1월, 2월, 3월 쭉 해서 12월까지 작년도 4,000명이 주로 몇 월 달에 왔는지 분포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계획에는 그 분포 중에서 내 농장이 5월 달에 풀로 찼어요. 그럼 5월 달에 작년에 예를 들어 1,000명이 한 달 동안 풀로 왔는데 똑같은 농장에서 2,000명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나는 올해 3,000명을 더 늘려야 돼. 그럼 어떻게 돼? 한 명도 잘 안 왔던 3월 달, 9월 달에 인원을 좀 늘려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 목표 숫자의 배치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7,000을 채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이 계획대로 사람이 안 왔을 때 나는 계속 압박을 받게 돼 있어요. 목표가 안 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돼요? 1년 내내 스트레스 받아요. 적으세요. 계획은 스트레스 받으라고 있는 거예요. 나의 스스로에 대한 채찍이에요. 계획 없잖아요? 마음 편해요. 1년 내내 편해요. 연말에 헤아려 보니까 아이고 올해도 안 됐네? 이러고 넘어가요. 한 이틀만 마음 불편하면 되는데 계획이 있으면 1년 내내 마음이 불편해요. 근데 마음이 불편해야 적어요. 마음이 불편해야 발전이 있어요. 계획은요. 마음 불편하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표의 배분이 있어야 여기에 그 표가 붙어 있어야 돼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딱 정해진 건 이건 최소한이에요, 여러분. 이 목표를 하기 위해서 표가 필요하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대고 그래서 일단 붙여놓는 거예요. 작년도 몇 월 달에 몇 명 왔는지 집계해가지고 분산해가지고 얼마씩을 더 늘려야 7,000이 채워질지 악착같이 정 안 되면 일가친척들 올라가다가 명수 채워버리는 거예요. 아 그렇게라도 하면서 노력해야지. 근데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고객 증대해서 나머지는 잘 쓰셨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엄청 잘하셨는데 박수. 나도 치는 거예요? 저기 치는 거예요? 여기요. 아니요. 그 박수 받을 정도는 아니에요. 아 우리 그 다음에 가치 향상하시면 가치.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게 여러분한테 안 와닿는 건데 뭐냐면 이게 가치 향상 맞죠? 가치 향상은 일종의 마케팅이에요. 제가 마케팅을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같은 걸 다르게 느끼게 하는. 그러니까 품질 향상과 가치 향상은 좀 다른 건데요. 품질은 우리가 일반적인 품질 기준들이 있잖아요. 뭐 당도를 높인다든지 크기를 크게 한다든지. 근데 그게 아니라 고객에게 남다른 가치를 느끼게 하는 다양한 방법들. 예를 들어 내가 설명을 잘한다. 이게 6차 산업인 거예요. 똑같은 배즙을 갖고도 저번에 강의했잖아요. 즙으로 팔지 않고 감기약으로 팔면 가치가 향상되는 거죠. 사실 그 가치 향상 분야는 어떻게 보면 고객이 느끼는 가치를 더 높여줄 수 있는 방법. 예를 들면 전단지를 잘 만든다거나 설명서를 잘 만든다거나 박스 디자인을 개선한다거나 이게 가치 향상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떤 상품들이 좀 잘 된 박스에는 가치 있게 느껴지잖아요. 그쵸?
그 분야가 사실은 쉽게 돈이 돼요. 가치 향상 파트 하나 지금 집어넣어놔도 쉽게 여러분이 올해 실천할 수 있어요. 내가 올해 내 상품을 설명하는 매력적인 전단지 하나를 만들겠다. 이 가치 향상 목표는 되게 괜찮아요. 가치 향상. 가치 향상 테마 하나는 지금부터 작성해 보세요. 그냥 다 공통 주제 줄게요. 전단지 풀어서 만들기. 그래서 올 1년 가요. 계속해서 모이면 각자 만든 전단지 풀어서 꺼내놓고 같이 얘기해 보는 거예요. 서로 지적도 해주고 고쳐주고. 그럼 강사님 통해서 그거 들어보고. 오케이? 네. 자, 역량 강화는 여러분 교육받는 거니까 나의 역량의 분야를 어떻게 높이겠다. 이해되죠? 대상자는 누가 돼야 돼? 대상자, 역량 강화의 대상자 포도가 되면 안 돼. 포도는 개선될 역량이 없어. 나나, 우리 동역자나, 우리 부인이나, 우리 직원이나. 오케이? 아, 이제 끝이면 돼. 자, 지금 들으시는 걸 갖고 좀 더 테마를 하나씩. 자, 이렇게 정해드릴게요. 한 분당 적어도 2개 이상의 테마는 쓰는 걸로 원칙으로 할게요. 될 수 있는 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2개는 나와야 돼요. 많이 쓰면 3개까지. 오케이? 자, 지금부터 약 1시간 동안 이제부터는 좀 자유롭게 할게요. 자, 이렇게 화장실 갔다 오시고 담배 태우고 오시는데 6시 반까지는 종료를 할게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지금 잠깐 마지막 제발 부탁인데 할 때 하세요. 집에 가면 안 해. 내가 알아. 그러니까 여기 선생님들 주구리 장창 있을 때 선생님 힘 불러서 하세요. 알겠죠? 그리고 7시 딱 끝나고 회에다 소주 한잔 하러 가시자고. 오케이? 자, 그때 바짝 시작. 오케이. 나머지 잠시만요. 이거 제가 요거만 금방 설명드릴게요. 잠시만요. 이거 앉아보셔요. 한 5분이면 돼요. 5분. 앉아보세요. 5분. 그러니까 오늘 경영계에서 수립하는 건데 요게 뭐냐면은요. 여러분 같은 농업인이 교육을 받고 쓴 진짜를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이거 한번 보시고 넘어가실게요. 이게 어떠냐면은 김천시네요. 김천시. 김천시에 이제 이름은 안 넣습니다. 최노구라는 분이 이제 비용 절감에 대해서 작년도인가에 계획을 세운 거예요. 2013년도에 계획을 세운 겁니다. 잘 보세요. 이분은 실제로 쓴 겁니다. 여러분 같은 농업인들이 비용 절감을 하는데 이분은 거봉포도를 하신대요. 그리고 홍길동이 썼고요. 김천시 땡땡 농장의 거봉포도의 나의 사업명은 거봉포도입니다. 그리고 쓴 거죠. 그리고 천연 농약 살포 및 박스 디자인 개선을 통한 2012년 매출 대비 비용 5%를 절감해보겠다라고 계획을 잡으신 겁니다. 그리고 목표 수치는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100만 원인가요? 100만 원, 100만 원. 비용 절감을 100만 원으로 시키겠다. 이 계획을 잡은 겁니다. 우선 할 일. 자단 교육을 통해 배운 천연 농약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맞죠? 천연 농약을 만들어야지만 이 천연 농약 살포를 할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농약을 만들어 보겠다. 언제까지? 2월부터 4월까지 4월 30일 날 완료시키겠다. 그죠? 그 다음에 창고에 보니까 아마 거봉 2kg 박스가 많이 있었나 봐요. 그 3,500개를 꺼내서 사용하겠다. 새로 만들지 않고 이걸 이제 10월 15일까지 이렇게 박스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총 농약 살포를 해야 될 겁니다. 살포 기간 6월부터 8월 30일까지 살포를 해보겠다. 그 다음에 창고 정리 후 불필요한 물건의 문제 점검해야 돼요. 이분은 뭐냐면요. 비용을 어디서 절감하냐면 창고에 그동안 안 쓴 박스가 막 쌓여 있는 거예요. 이걸 올해 다 쓰겠다라는 계획이에요. 그래가지고는 11월 30일까지 박스 다 쓰겠다. 그랬더니 어떤 성과가 있냐. 환경 개선을 했죠. 농장 창고를 정리를 했으니까 환경 개선으로 자신감이 생겼고요. 재밌죠. 자신을 사랑하게 됐대요. 그러니까 이분은 농장에 쌓였던 그동안 스트레스였나 봐요. 싹 치우고 나니까 너무 깨끗한 거야. 그러니까 자신이 사랑스럽답니다. 이것도 성과예요. 맞죠? 우리 어머니 쓰신 거 뭐예요? 목표를 세우고 이뤘더니 성취감을 느꼈다며요. 그 성과입니다. 이 성과입니다. 성과. 그리고는 농약 만드는데 50만 원, 창고 정리하는데 뭐 인건비마다 19만 원 줄 계획이다. 누구한테 교육을 받겠다. 언제까지 완료하겠다. 이렇게 쓰신 겁니다. 네. 또 하나만 더 보실까요? 이건 화성시에 계신 분인데 아마 모든 쌈채소를 하나 봐요. 하우스 시설 이분은 하우스 시설 수립 및 설치 역량. 그러니까 그동안은 하우스가 자꾸 망가졌대요. 그러니까 사람을 부르니까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본인이 배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습득을 통해 개폐기 수도관 시설물을 자가로 설치해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인건비를 500만 원 절감해보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기술이 없으니 그동안 인부를 썼더니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 아예 내가 교육을 통해서 수리비를 배워버린 겁니다. 그리고 인건비를 500만 원 절감해서 500만 원의 비용 절감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잡은 겁니다.
맨 처음에 뭐 합니까? 고치려면은 공구류를 구입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언제까지 공구를 구입하겠다. 그 다음에 하우스 고치는 교육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기술을 해야지만 습득이 되니까. 또 교육 이수를 언제까지 하겠다. 그 다음에 자기 직접 수리를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차광막을 한번 설치해보겠다. 굉장히 심플하죠. 이렇게 했더니 수시로 고장나는 개폐기 차광막을 자가 설치로 비용 절감에는 효과를 얻었다. 라는 게 성과입니다. 그리고는 구입비 얼마, 자재 구입비 얼마. 근데 이분은 230만 원을 통해서 사실은 인건비가 더 많이 들었는데 230만 원을 투자하고는 더 많은 비용 절감을 하신 거예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는 농업센터나 이웃농가에 지도를 받겠다. 8월 30일까지 이 교육을 마치고 수리를 하겠다. 굉장히 심플하죠. 이것도 하나의 비용 절감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렵게 접근하시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농사 짓는 거를 한번 머리에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쭉 나옵니다. 이거를 그냥 글로 적으시면 돼요. 근데 이걸 쓰시면 항상 그래요. 골치 아프네, 머리 아프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갑자기 운동을 안 하다가 운동을 하면은 샥신이 쑤시죠. 헬스를 갑자기 하게 되면은 근육이 아프죠. 왜 아파요? 안 쓰는 근육을 쓰니까. 머리도 여러분 왜 아픈지 아세요? 그동안 안 쓴 머리를 쓰니까 머리가 아프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헬스를 오래 하게 되면은 아픈 게 근육으로 변하죠. 또 몸이 건강해지죠. 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쓴 뇌를 쓰다 보면은요, 초기에는 아프겠지만 그 고비를 넘기면은 머리가 발전이 하고 내가 용량이 개발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픈 게 당연한 거예요. 아시겠죠? 말씀드린 대로 한 앞으로 한 3-40분 드릴 테니까 화장실 가실 분 다녀오시고요. 또 궁금하면 손 들어서 질문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시키고 오세요.